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웅진싱크빅에서 나온 폭염살인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 잘 볼 수 없었던 폭우와 홍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난히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남부 광시성에는 하루에 600mm가 넘는 물폭탄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수중도시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황토빛 강처럼 변했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 2대가 맞물려 힘없이 떠내려갑니다. 집과 상점에 물이 들어차면서 집기류는 물론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수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새로운 골칫덩이는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토네이도가 중국 남부 광저우시를 강타했고 사람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우박을 맞은 차량 유리창이 뚫리고 건물 천장에도 수많은 구멍이 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만성적인 부실공사가 피해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유력 외신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부실공사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을 만큼 유명합니다. 중국이 해외 곳곳에서 추진해온 1대1로가 그 나라의 치명적인 부실공사를 남긴 것을 보면 중국 내에서도 부실공사가 심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부패한 관리들이 크고 작은 인프라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일 광둥성 메이다 고속도로에서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해 무려 4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쇄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광둥성을 비롯해 후난, 윈난성 등의 남부지방에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 내리자 이 근방 지역 전체가 붕괴 위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도로 등의 지반이 연약해질 경우 광둥성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비극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곳곳에 강들이 동시다발로 범람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제방들의 안전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퉁링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층짜리 건물 한 동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우로 아파트가 무너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국은 홍수로 인해 집안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외신들은 부실 시공과 불법증 개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이상기후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2배나 더 짓겠다는 계획을 승인해 전 세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에 최소 20.45기가와트 발전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신규 승인하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에어컨 사용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이변이 더 자주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중국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와 맺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력 공급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연속 폭염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석탄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폭염이 더 일찍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중국 북서부 신장 일대 기온이 52.5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도 지난달부터 40도를 넘는 날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냉방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 소비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석탄 발전소의 절반가량은 중국에 몰려있고 이렇게 많은 석탄 발전을 돌리며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중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그럼 또 석탄화력 발전을 더 늘리고 이상기후는 더욱더 심각해져서 폭염을 더 일찍 시작하게 만들고 그럼 또 전력은 더욱더 부족해지고 그야말로 끝없는 악순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이상기온과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전기차. 중국 경제의 자랑이었던 전기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 부족은 지난 몇 년 사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른 폭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한낮에는 전력 수요가 폭증해도 야간 시간대에는 냉방 수요가 줄어들어 이렇게까지 전력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역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야간에도 전기차들이 충전을 했고 결국 중국 전역에서 전력 공급이 쉴 틈 없이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국영 남방전력망사나 하이난전력망공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25분 전력 최대 부하가 750만 5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올해 첫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여름철 전력 부하가 가장 높은 시기는 보통 7에서 8월이지만 올해는 5월부터 이미 일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전력 부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통상 100km당 15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 1인당 1일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이난 전력관리 담당자도 야간에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들이 대거 충전하면서 원래는 부하가 없는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도 내일은 전력 피크의 원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에너지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 전국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6.5% 늘어난 9조 8천억 킬로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에서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석탄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것인지 다급해진 중국 지방정부들은 예년보다 일찍 여름철 전력 업무회의를 열고 전력망 확충과 요금 조정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작 내놓은 아니라는 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전력망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어야 안정적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정도의 대책뿐입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석탄화력 발전에 따른 과도한 기후변화는 이제 지방정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가 만든 악순환이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느낌입니다. 출판사 웅진싱크빅에서 나온 신간 폭염살인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인류의 변화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최대한 틀거나 소나무 그늘로 피신하는 식으로 80억의 사람들이 뜨거운 지구에서 충분히 잘 살아가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손으로 자초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같은 곳은 인간이 살기에 너무 더운 날씨가 이미 1년에 몇 주씩 이어지고 있다. 나무를 2,000에서 3,000그루 심는 것으로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다. 인도에서 내가 만난 가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이 사는 콘크리트 빈민가는 너무 더워서 문을 열다가 손이 될 정도라고 했다. 메카나 예루살렘 같은 성지는 성지순례를 위해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는 만큼 땀이 절로 나는 가마솥이나 다름없다. 2022년 여름에는 9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농작물을 죽이고 산불까지 일으키는 극단적인 더위가 2달이나 이어지는 통에 고통을 면치 못했다. 한 기상 역사학자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아주 조금이라도 견줄 만한 경우는 세계 기후사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중국의 경우 20년 전만 해도 에어컨이 무척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가운데 75% 이상이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그중 10%는 다름 아닌 냉방 때문에 증가한 것이었다. 여전히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얻는 나라에서 이는 기후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고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더 더워지고 중국인들은 다시 더욱 에어컨을 켜게 된다는 악순환에 소름이 돋네요. 인류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 환경에 적응해왔고 에어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폭염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가 인류의 적응 속도를 넘어섰고 폭염이 지배하는 지구에서 에어컨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며 마침내 지구에서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19년에는 전세계 폭염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했고 210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위협하는 더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은 이 책에 안내의 일기만큼 우울하지만 전 지구 80억 인구가 필독해야 할 책이라는 추천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국내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 책을 두고 상당히 충격적인 추천사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폭염의 시작과 끝을 파고든 저자의 치밀함에 빠져든다.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지적 실천적 충격을 불러일으킬 책. 박상혁 칼럼니스트, 선진국에 사는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불행하게도 이 책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다. 살아남는 법이다. 그만큼 이 책 속에서 다루는 폭염의 참상은 마치 열국열차를 타고 불타는 지구를 돌아보는 것만큼 절망적이겠지만 더 이상 폭염살인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단순히 덥다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폭염이 인류의 목숨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웅진싱크빅에서 나온 폭염살인을 추천드립니다. 책 구입을 위한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